자, 우리 이제 중단원 2 삼각함수의 활용 중단원 평가를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번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AB의 길이가 6, AC의 길이가 4이고 사인 B 플러스 C가 4분의 1일 때 넓이를 구하시오입니다. 자, 선생님은 매우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게 있어요. 삼각형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가 있어요. 자, ABC가 있을 때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가 4이고 사인 B 플러스 C가 4분의 1 적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. 이는 문제 7번과도 이어집니다. 자, 사인 B 플러스 C는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, 즉 파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은 파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사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사인은요 각의 합이 파이, 즉 180도일 때는 그 값이 같습니다. 따라서 사인 a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인 a에 대한 값을 알았어요. 즉 양변과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있는 각의 사인 값 바로 4분의 1을 곱해주면 3이다.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. 사인 B 플러스 C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와 같다. 자, 이와 동일한 문제가 바로 아래에 있는 7번의 연장선으로 이어집니다. 삼각형 ABC에서 A가 105도라 적혀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이 일은 4 사인 A 플러스 B 곱하기 사인 C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자, 사인 A 플러스 B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어요. 이 값은 정확히 사인 파이 마이너스 C, 즉 사인 C와 같기 때문에 사인 C의 제곱과 동일합니다. 이 결과 따라서 사인 제곱 C는 4분의 1 이 값을 얻을 수 있고, 자,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인 C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텐데 C는요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각도가 파이보다는 작아요. 즉 항상 양수이므로 사인 C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? 사인 값이 2분의 1이래요. 즉 따라서 C는 몇 도? 바로 30도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따라서 A가 105도, C가 30도예요. 그렇다면 나머지 B는 몇 도겠습니까? 바로 45도가 될 거예요. 자, B가 45도일 때 우리는 B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. 자,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. 자, 그 말은 뭐겠어요? 자, 우리가 사인 법칙을 기억하면 됩니다. 반지름의 드레, 즉 지름의 값은요 사인 B분의 B와 같습니다. 삼각형에서 어떤 각과 그것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외접원의 지름을 알 수 있어요. 그럼 얘는 사인 45도 분의 그리고 B 값이 될 거고 이 R은요 바로 12가 될 겁니다. 즉 따라서 B는 12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니까 얼마? 6 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반드시 뭐냐면 사인 법칙이 쓰이는 경우에요. 자,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. 공식만 기억하지 언제 쓰는지를 모르는 친구 많은데 사인 법칙은 첫 번째 쓰는 과정 언제냐?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예요.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이 R은 사인 A분의 A, 사인 B분의 B, 사인 C분의 C와 항상 같다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뭐냐? 어떤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사인 법칙을 쓴다.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겠습니다. 다들 알겠습니까? 네, 또한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뭐냐면 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과 항상 쌍으로 움직입니다. 보다 심화된 문제에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우리가 8번 문항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8번 문항 지호, 미나 막 써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 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 ABC다 이렇게 한번 답으로 보겠습니다. 여기의 길이가 120이고 여기가 45도, 여기가 75도일 때 우리가 지금 민아와 비행기 사이의 거리, 즉 이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. 이 값을 우리 B라고 해볼게요. 자,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?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표기해 볼게요. 자, 어떤 거냐? 45도, 75도.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바로 몇 도일까요? 바로 60도다.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.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요. 그러면
사인 60도분의 120은 바로 뭐와 같다? 2r, 지름의 길이와 같아요. 자,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? b예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보여야 합니다. 자, b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45도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. 자, 이 녀석은 뭘 의미할까? 자, 사인 45도분의 b와도 같다,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 풀이에 의해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값은요 60 루트 3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거지 않네요. 자,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 틀 때가 있어요. 자, 이 값은 120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될 것이고, 자, 이 값은 2분의 루트 2,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 b와 정확히 동일하다,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면 4의 80 루트 3은 루트 2 b다,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b 값은 양변에 루트 2로 나눠줄 경우 40 루트 6m다,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계산은 여러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. 근데 방금 말했듯이 어떠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안다? 반드시 사인 법칙을 쓰자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. 자, 8번 문항에 맞췄으니까 이번엔 9번 문항으로 한번 쌤이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어떤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거 많이 풀어봤어요. 자,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, 저희 식을 한번 쭉 전개해 봅시다.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는 c제곱 마이너스 3ab다,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양변을 좀 더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는 c제곱, 이렇게 적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정보를 이제부터 알 수가 있냐? 바로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우리 코사인 법칙을 잘 기억하는지 확인해 볼게요. 자, c제곱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의 값과 정확히 동일하다,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다들 맞나요? 오케이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값으로부터 이거 할 수 있어요.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와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식을 대입해 볼게요. 그렇다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.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양쪽으로 이항한다면 ab는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는 거예요. 자,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양변을 맞춰서 해볼게요. 그러면 ab로 묶을 경우에는 2 코사인 c 플러스 1은 제로, 이런 값을 얻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? ab가 0 또는 2 코사인 c 플러스 1이 0, 이걸 의미할 거예요. 근데 a와 b는 길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. 그 말은 뭐겠어요? 2 코사인 c 플러스 1이 무조건 0이 된다는 말이에요. 즉 따라서 코사인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그때 탄젠트 c 값을 구하래요. 자, 그럼 우리는 사인 c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사인 c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.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. 또 왜? c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c는 항상 사인 값은 양수가 될 거예요. 자, 따라서 탄젠트 c는 코사인 c분의 사인 c와 같습니다. 즉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.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다들 이해되셨습니까? 자, 이렇게 문제상에 세 변에 대해서 어떠한 식이 주어졌다.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식을 먼저 전개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할까,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까? 우리는 어차피 삼각형이라는 것을 보면요,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둘 중 하나다라는 것만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. 반드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것을 매우 권장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번,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4대 5대 6일 때 코사인 A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.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하면요, 이 R은요 사인 A분의 A, 사인 A분의 A, 그리고 사인 B분의 B, 그리고 사인 C분의 C다,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. 맞습니까? 오케이. 자,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? 바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은요, 정확히 A 대 B 대 C, 사인 값의 각에 대한 사인 값의 크기는요, 바로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정확히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상을 지금 보니까 이 값이 얼마래요? 4대 5대 6이다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즉 따라서
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4대 5대 6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만약에 A 값을 4K라고 한다면요. B 값은 5K, C 값은 6K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. 코사인 A,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따르면요. 코사인 A 값은 2 곱하기 BC, 2 곱하기 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정확히 동일할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K로 표현된 이 세 변의 길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B 곱하기 C는 30K제곱이니까 60K제곱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래요. 그러면 25 더하기 36이니까 41K 제곱 마이너스 A제곱 16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말은 얼마예요? K제곱으로 나눠주면 60분의 25, 즉 5로 나눠주면 5분의 12분의 5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. 따라서 코사인 A 값은 12분의 5다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 중간에 바로 이와 같이 sin A 대 sin B 대 sin C 값에 대해서 마주치게 됐을 경우에는요. 이것은 정확히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둘 거 선생님이 많이 권장할게요. 자, 이것은 왜 중요하냐? 이것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. 바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는요. 친절하게 sin 값에 대해서 정확히 주어지지 않아요. 이렇게 길이의 비율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풀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